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지방시대 아나운서 강민주입니다. 겨울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강원의 겨울은 활기가 넘칩니다. 눈과 얼음이 어우러진 겨울축제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신나는 눈썰매부터 짜릿한 맨손 잡기와 얼음 낚시, 그리고 야간에 즐기는 빛축제까지. 매서운 추위도 잠시 잊게 해줄 만큼 겨울축제의 낭만과 추억은 즐겁기만 합니다. 특히 강원의 겨울축제는 매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올해 역시 알찬 프로그램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겨울축제 1번지 강원의 명성을 지키고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 원주시입니다. 원주 지역 소식입니다.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케이블카가 오는 2월 개통합니다. 케이블카는 공영주차장 탑승장에서부터 출렁다리까지 972m 구간을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소금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됐는데요. 원주시는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통해 1000만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원주 중앙동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문화의 거리는 중앙시장과 자유시장이 인접해 있어 주차난이 심각했던 지역인데요. 공영주차장은 지상 5층 규모로 주차면수 200면이 조성돼 주차난 해소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3월 첫 삽을 뜨고 2026년 중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공공형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원주에 설립됩니다. 교육원에선 반도체 공유대학 및 기업과 연계, 실무 중심 인력을 양성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양질의 반도체 인력 양성과 기업 유치, 강원 반도체 기반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오는 3월 착공해 2026년 9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원주 옛 미군 기지인 캠프롱 부지에 북부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됩니다. 올해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총 지상 2층 규모로 방과 후 아카데미와 댄스 연습실, 북카페, 다목적 공간 등을 갖추게 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북부권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과 자기개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개관 예정인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비롯해 미술관 등 캠프롱 부지에 들어서는 각종 기관과 시설을 연계한 시너지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다양한 원주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원강수 원주시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더 바빠지셨을 텐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25년 새해가 밝아서 이제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그 사업들의 그 결실을 이제 서서히 거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간에 제가 이제 취임한 후에 2년 6개월의 시간이 꼬박 이렇게 지났는데 그 사이에 좀 뭐 저희가 이제 볼 때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을 합니다만은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사업이 있고 2년 동안 준비한 사업이 있고 또 3년 가까이 지금까지 공을 들였던 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이제 결실을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을사년 올 한 해 동안 그간 저희 원주시가 2,000명의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뛰면서 공을 들여온 사업들, 더 큰 성과들을 하나하나 수확을 거두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희가 희망하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원주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해 원주시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으신다면요? 저희 이제 자치단체가 이 원주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꼭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드리고 해결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바탕이 돼야 복지도 더 강화할 수가 있고 문화가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하고 시민들의 안전도 지켜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2024년에 경제력을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6개사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고요. 4,500여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고 그렇게 해서 800여 명의 새로운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 원주시 하면은 군사도시로 많이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소비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탈피해서 소비도시가 아니라 생산도시, 군사도시가 아니라 산업경제도시로 일신을 변모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의료기기, 또 제약, 바이오, 그리고 또 국방기업도 원주에 왔고요. 자동차 관련한 그 업체도 인천에서 꽤 큰 기업이 지금 원주로 와서 굉장히 큰 그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산업의 다변화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분야도 지금 주력하고 있고 자동차 분야 기존의 그 자동차 관련 산업 분야가 지금 강점인데 또 의료기기도 강점인데 거기에 많은 그 설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약 바이오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업체들이 와서 지금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이러한 그 다각화, 그런 고도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원주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인구도 불어나고요. 원주시의 그 경제 도시로의 그 전국 최고의 경제 도시로 나가는 그 속도를 더욱더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만큼이나 올해 역시 이 제1경제도시를 향한 원주시의 행보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2025년 원주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굉장히 뭐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드리는 그러한 사업들이 요즘처럼 더 중요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제 분야에 앞으로 더 많은 그 에너지를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디지털 트윈으로 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주는 의료 분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들면서 디지털 트윈과 거기에 함께 결부되는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전에 미국의 그 CES라고 하는 굉장히 그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산업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 그 행사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원주의 그 8개 기업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업이 가자마자 이번에 처음 참가를 했는데 혁신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원주에 그러한 이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AI를 기반으로 한 또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그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많아서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더 많이 이제 육성을 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그 원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향토 기업들 아주 발군의 실력을 가진 향토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의 역량을 더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을 막론하고 인구 감소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도내에서 눈에 띄게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인구 증가 비결과 이에 맞춘 도시계획, 시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원주의 인구가 실제로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주에 그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지금 국민들이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 그동안 최근 한 2년 사이에 기업들을 좋은 우량 기업들을 원주로 유치하는 활동을 벌였고 또 기존의 원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아주 우량 기업들의 그 활동을 저희가 증진시키는 그러한 그 시책 사업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로 신규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원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원주에서 그 생활하시는 분들의 그런 정주 여건을 확보해드리는 정주 여건을 개선해드리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저희가 해결하려고 많은 투자를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주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 교통 여건, 이러한 교통 여건 접근성이 이제 좋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우량 기업들 또 거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전국 최고의 성장 도시로 경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그 산업 단지를 그 4곳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울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2040년 목표로 그러니까 앞으로 한 15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전체 원주 전역에 400만 평 이상의 산업 단지를 확보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기업들이 원주로 올 것이고 그리고 그 기업들을 저희가 우량한 기업들만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큰 기업, 중간 기업, 작은 기업들의 그런 알짜 기업들을 원주로 유치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몇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난 인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할 수 있는 분들, 월급을 받는 분들, 월급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원주로 많이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이분 소비자들이 나가서 또 소비를 하게 되면 자영업하는 분들도 또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거기서 또 창출되는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복지에 재투자하고 체육, 문화, 또 교육, 안전에 재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원주시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오늘 시장님께서 이 원주시의 미래가 참 기대되는 다양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을 담아서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원주시가 그간에 여러 가지 그 준비했던 그 사업들의 성과들이 지난해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또 관광 분야, 또 안전 분야의 여러 가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원주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행복하게 생활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그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원주시가 앞으로 강원도뿐만 아니라 중부권 더 나아가서 전국 최고의 경제 교육 도시로 복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댁내에 행복과 행운이 만복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느새 민선 8기 임기가 후반기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는 공약 이행률이 3분의 2가 넘을 정도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업 적기 시행을 위해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원주시의 슬로건처럼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강수 원주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역 주민입니다. 원주는 풍부한 자연은 물론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어서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 지역 주민에선 원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낭만 문화 산책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사계절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원주 문화산책, 지금 시작합니다. 원주 문화산책 첫 번째 코스는 현재 거돈사지, 흥법사지와 함께 원주 3대 폐사지로 불리고 있는 법천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진리가 샘물처럼 솟는다는 뜻의 법천사라는 곳입니다. 법천사는 통일신라시대 때 창건이 되어서 법고사 이렇게 불렸었어요. 그러다가 그 고려 문종 때 이곳에 지광국사가 머물면서 아주 이렇게 큰 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법천사가 융성할 당시에는 마을 전체가 사찰일 정도로 기세가 좋았는데요.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지금의 터만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법당 안에 지금은 법당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를 드리고 그러지만 예전의 법당은 그 안에 그 석가모니나 불상들만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예를 지내게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곳은 그 법당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이 공부를 하러 오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숙박도 해야 하고 먹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강의실도 있어야 하고 이런 규모로 다 사용되던 석조물들입니다. 구석구석을 걷다 보니 마치 법천사가 존재하던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법천사의 창건부터 화려했던 전성기를 지나 터만 남아버린 현재까지 오롯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도 있습니다. 바로 법천사지 꼭대기에서 홀로 외로이 서 있는 탑비인데요. 법천사의 승려인 지광국사의 출생부터 입적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지광국사 탑비입니다. 저희 탑비 보이시죠? 이 탑비는 지광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놓은 비문입니다. 탑비가 이곳에 아주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내면서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탑비입니다. 원주에서 태어난 지광국사 속성은 원시였고 이름은 수몽이었으며 법호는 해린입니다. 고려 문종은 여러 차례 거절하는 해린을 찾아와서 왕사와 국사로 추대하였고 문종은 지광국사를 스승으로 모셨어요. 1067년에 출가했던 그 법천사에서 머물다가 열반에 듭니다. 고승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 고려시대에 빼어난 문화유산인 지광국사 현모 탑비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탑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탑을 보러 가보실까요? 대전에 머물렀던 지광국사 탑은 완전히 해체된 상태로 2023년 8월 113년 만에 고향 원주로 돌아왔는데요. 1년 동안 복원 작업을 통해 지난해 11월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2024년 11월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온 지광국사 탑입니다. 이 탑은 지광국사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탑입니다. 한국전쟁 때 12,000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다가 다시 이 자리에 복원으로 인해 우뚝 서게 됩니다. 1911년 일제강점기 무단 반출된 이후 이곳저곳을 떠돌게 된 지광국사탑. 이후 경복궁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전쟁으로 파손되는 수모를 겪으며 비운의 국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본래 지광국사탑은 고려시대 승탑의 걸작이라고 불릴 만큼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지광국사탑은 방형으로 조성되어 있고 탑 전체에 새겨진 다양한 문양과 이야기, 독특하고 화려한 장엄 요소들을 복잡하지 않게 구성하여 그 전체적인 조형미가 뛰어나고 승탑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변형된 기꽃형 연화문, 대나무로 대체한 기둥을 이용하는 등 새로운 전통을 강조하였습니다. 유적 전시관에서는 법천사터에서 발굴한 약 3만여 점의 유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데요. 법천사지를 비롯해 주변 거돈사지, 흥법사지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거점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D 미디어 아트 전시장에서는 과거 여러 파편으로 흩어졌던 법천사의 장식기와 치미의 모습도 미디어 복원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최고의 문화유산인 지광국사 탑과 지광국사 현묘 탑비가 있는 원주로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이로 인해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코스는 박경리 문학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박경리 선생님이 1980년에 서울을 떠나 이사를 오셔서요. 텃밭을 일구며 생명사상을 몸소 실천하셨고, 그리고 소설 토지의 사보오부를 집필하고 완성한 집필실이 있는 곳, 바로 토지의 산실입니다. 박경리 작가는 통영 출생이지만 원주의 매력을 느껴 자리를 잡았는데요. 원주를 근원이 되는 땅이라고 여기고 그 근원의 땅에 터를 잡고 집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돌길은 박경리 선생님이 1980년에 이사를 오시는 그 해부터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원주천에 매일 손수레를 끌고 가서 하나하나 주운 돌들로 5년 동안 직접 넣은 돌길입니다.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님은 손을 놀려서는 안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돌길은 한강까지 쭉 놓여져 있어요. 바로 선생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돌길입니다. 돌길을 따라가다 보면 박경리 작가의 생가인 옛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집 바로 앞에는 박경리 작가의 동상과 함께 키우던 고양이 시내의 동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곳이 박경리 선생님의 옛집입니다. 선생님이 지내시면서 토지를 집필하시고 탈거하신 집필실을 비롯해서 선생님의 손때에 묻은 부엌, 그리고 문인들이 내로 찾아오면은 내주던 사랑방, 그리고 차를 드시면서 뜰을 바라보셨던 거실, 그리고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찬 서재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옛집을 들어가 보실까요? 건물 외부는 외벽 일부 보수를 제외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옛집 1층에서는 박경리 작가의 자취를 느낄 수 있으며 2층은 탐방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25년 만에 막을 내린 대하소설 토지가 완성된 역사적 산실입니다. 토지가 탈고하던 그 순간엔 남쪽 창을 등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31,200장째의 원고지에 끝자를 쓰셨던 바로 토지의 산실입니다. 서재에는 박경리 작가의 손때 묻은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관람을 위해 전시관으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의 옛집에서 제가 애착이 가는 공간 서재인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릴 적부터 읽었던 수많은 책에서 나의 상상력, 작가의 상상력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선생님의 방대한 독서량을 짐작할 수 있는 서재입니다. 저는 이곳에 올 적마다 아직도 가슴이 설레이곤 합니다. 옛집을 지나면 문학의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박경리 문학의 집입니다. 문학의 집은 선생님의 삶과 문학을 한자리에서 모두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요. 바로 이곳이 토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전시실에서는 친필 원고 등 작품 활동과 관련된 전시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토지는 5대째 대지주인 만석군 최찬판댁과 그 집안의 마지막 혈육인 최서희 그리고 소작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897년 한가위부터 1945년 광복을 맞는 시기까지의 격변기 역사 속에서 700여 명에 가까운 등장인물들이 그들의 삶에 밀어닥치는 역사적 사건과 맞부딪히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존엄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지 전시실에서 4층으로 올라가면 소설뿐 아니라 시와 동화 등 박경리 작가의 작품 세계와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소설가시지만 이렇게 동화책도 쓰셨어요. 은하수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돌아온 고양이 등 여러 권의 동화책을 쓰셨습니다. 선생님의 첫 번째 수필집입니다. 큐씨에게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바로 이곳에서 토지 지피를 암시하는 고백 남기셨던 수필집입니다. 선생님의 첫 번째 시집 못 떠나는 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평생 시심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시는 선생님에게 위안이 되는 장르였고요. 못 떠나는 배를 비롯해서 도시의 고양이들, 자유, 우리들의 시간, 유고 시집까지 총 5권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도시 원주. 올겨울 원주로 떠나는 낭만 문화산책은 어떨까요? 원주 낭만 문화산책 잘 보고 왔습니다. 무려 11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국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과 현대문학의 거장 박경리 작가의 숨결이 깃든 박경리 문학공원까지 겨울방학 역사문화 탐방지로도 안성맞춤일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원주시 우수 웰니스 관광지도 있으니까요. 원주 힐링 여행 코스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다음으로 만나볼 지역은 국민 고향이라 부를 정도로 정겨움이 넘치고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군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작년 1월 개장 이래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지역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에 정선군은 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과 연계해 대한민국 최초 중부권역 산림형 국가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리왕산 국가정원 지정이 성사될 시 1조 5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5,5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아리아라리가 지난해 세계 3대 공연예술 축제 중 하나인 호주 애들레이드 프린지 페스티벌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축제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정식 초청돼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정선군은 정선 아리랑의 계승 발전 및 세계화와 대중화를 위해 세계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해 아리랑 문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선군이 교통의 요충지로 도약합니다. 동서 유축 고속도로, 남북 구축 고속도로, 평창역, 사북역을 연결하는 KTX 사업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정선군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축산 지원 사업을 대폭 확충합니다. 라오스 정부와의 MOU 체결,
농촌 인력 중개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기초 농자재 반값 공급, 농산물 최저 가격 보상 품목 확대 지원 등 생기 있고 활력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선 지역 소식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단체장들의 일상을 따라가 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인데요.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최승준 정선 군수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봅니다. 정성군이 새해맞이 읍면소통 공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과연 주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동네 주민 불편이랑 그 지질 공원이 확정됐는데 좀 활성화가 안 돼서 좀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 뭐 건강이라든가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좀 되게 바란다고 이제 군수님께 좀 질의도 하고 좀 그렇게 해주셨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대상포진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 의료비 단가가 보니까 천차만차고 또 정선 지역에는 사부급의 그 군립병원이 있고 또 정선 보건 군 지소가 있는데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서 좀 그 예방 접종을 좀 하면 안 되냐 요거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최승준 정성 군수도 함께 귀를 기울이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직접 그 집행부와 또 국민들 간에 소통을 하면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시행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낮게 해드릴 그러할 이제 목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매년 연초에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읍면 소통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막 한 1,000명 넘게 사시는데 이분들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고 이렇게 하니까 목욕 시설이 가장 불편하다. 이 용탄 1위는 말이죠. 안길이 아주 노후가 돼가지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평소 지역 주민들이 불편했던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바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 5일자로 고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냉난방 비중 잔액을 식품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돼서 바로바로 답변을 들으니 궁금증 해소는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늘 이제 수렴이 됐고 또 현장에서 직접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또 답변을 통해서 많은 좀 그런 이해의 폭도 넓히고 또 새로운 이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많이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이 이제 민선 7기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군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사업들이 이제 3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교통망 개선 사업으로 동서고속도로 평택에서부터 삼척까지 이어지는 정선을 경유해서 가는 그 고속도로 개선 사업의 예타 통과가 아마 한 다음 주쯤이면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예타 통과가 돼서 조기에 건설이 돼서 우리 정선군도 교통 오지에서 교통 요충지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고속도로는 이제 남북 구축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건 양구에서 출발해서 경북의 영천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국가 고속도로 5차 건설 계획에 이제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개 고속도로가 추진이 되면은 정선을 통과서로 십자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연결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KTX 경강선 중에서 평창역에서부터 사북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신설해서 수도권을 1시간대에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꿈의 교통망을 완성하는 것이 저희들 핵심 현안 중에 하나이고
강원랜드가 설립된 지 26년 만에 지난해 처음으로 일부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그런 글로벌한 리조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난해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적인 갈등 속에 이렇게 노정되어 있는 가리왕산 문제를 좀 갈등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국가 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잘 이렇게 단추가 잘 끼워져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선구는 천혜의 이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한백산 불교 문화, 자장열사와 얽힌 그런 인문학적인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웰니스 관광 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화관광체육부와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연속해서 웰니스 관광 도시로 정선군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고 또 전국에서 웰니스 관광 시설지를 20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3곳이 정선에 있는 시설이 포함이 돼서 우리 구는 글자 그대로 이제 웰니스 관광 산업의 어떤 아주 특장점을 보유한 그런 도시로서 이제 관광 여건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3가지 핵심 현안도 좀 더 소득을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사가 진행 중인 주요 사업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경로당 증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증축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군수님 뭐 많이 협조해 주시는 걸로 믿고 좋죠. 우리 사람은 또뭐단 거야 뭐. 근데 군수님만 믿어야지 뭐. 딴 거는 없어요. 진짜 고맙지. 특별히 뭐 바라시는 게 있다면 군수님한테.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어. 이만하면 만족하다고 생각해라. 틈날 때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최승준 정선군수. 지난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이제 선출하면서 지방시대가 30년을 맞이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겠지만 아직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쪽 지방정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에 예속이 돼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중앙정치권에 그런 예속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이제 개성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우선 재정적인 독립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보장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그 이제 뭐 시장이나 군수나 아니면 시의원이나 군의원들을 정당 공천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정당 공천을 통해서 선출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정치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자꾸 물꼬가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가 되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반드시 중앙정치에서 예속된 것에서 이제 좀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공천 제도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소통행정으로 2025년도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정선군의 다짐과 바람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역 경제도 많이 침체가 되고 또 아마 국제 그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어려운 시기가 도래될 거지만 울산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우리 또 지원방송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도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승준 정선군수의 현장 속으로 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 행정을 펼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올 한 해 활력 넘치는 지역 경제, 역동성 있는 정선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겨울의 정석과도 같은 강원의 풍경하면 굽이굽이 이어진 산을 따라 펼쳐진 설경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맘때 정선에 가면 새하얀 설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감이 즐거운 정선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매서운 날씨에 선뜻 집 밖을 나가기 두려운 요즘. 그렇다고 마냥 움츠러들 수만은 없죠. 겨울이라 더 제격인 정선 여행 지금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해서 집에만 계신 거 아니겠죠? 이럴 때일수록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선에서 춥지만 춥지 않은 겨울 여행을 준비했거든요. 겨울이 가기 전에 빨리 출발해 볼까 합니다. 정선에서 함께하는 겨울 여행 지금 함께 가보실게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동계올림픽 문화유산이죠. 아름다운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가리왕산입니다. 가리왕산 정상 높이가요 1561m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주차장까지 한 400m는 차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럼 1100m는 어떻게 갈까요? 걸어갈까요? 뛰어갈까요? 그러면 저는 못 가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왔겠죠.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바로 케이블카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용한다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정선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케이블카를 이용하러 오셨거든요. 그 인기 비결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인기의 비결은 가리왕산 주변으로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름들이 낮게 껴 있어서 주변으로 아름다운 안개가 넓게 펴져 있어서 그런 광경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대는 구름이 젖힌 상태에서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20분이면 가리왕산 정상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케이블카. 많은 관광객분들이 이른 시간부터 찾아왔습니다. 둘, 셋, 가리왕산! 올라갈 때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근데 그럼 계세요? 안 갈라 그래요. 서른 풍경 이런 거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정선이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너무 반갑고 또 올라가면 또 설산이 살짝 기대가 되는데 밑에는 눈이 없긴 한데 올라가면 또 있겠죠. 저희 또 멋진 풍경 아주 멋있게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가리왕산의 멋진 풍경을 기대하며 이연희 리포터도 케이블카에 탑승. 백두대간의 중심이자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가리왕산. 과연 정상에서 마주하는 명산의 절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저희가 반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10분 정도 올라왔다라면 굉장히 지루했을 텐데 풍경이 너무 예쁘니까요. 지루할 틈이 없고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서 저기 멀리까지 다 보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내부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음악까지 들을 수 있다는 사실. 푸른 하늘과 가리왕산의 설경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드디어 도착을 했거든요. 이제 멈추면 안전하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20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일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정상 도착. 도착과 동시에 빼어난 풍광이 눈앞을 가득 채웁니다. 맑은 하늘과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능선들.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사실 올라오기 전에 너무 추워가지고 뭔가 보이겠어 했는데 오니까 추위는 싹 사라졌고요. 예쁜 풍경만 보여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카메라에 다 담길까요? 진짜 너무 예뻐요. 마치 겨울왕국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절경. 그런 절경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풍경을 보고 사진 한 장 안 남길 수 없겠죠? 가슴이 뻥 뚫어지는 느낌. 너무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이 뒤에 있으니까 마음도 즐겁고. 너무 좋았어요. 오늘 친구들하고 와서 너무 그냥 하늘이 진짜 막 물감처럼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다음은 시원한 공기로 차가워진 몸을 뜨끈하게 녹일 차례입니다. 정선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곤드레나물이죠. 준비한 똘솥에 곤드레나물 듬뿍 올리고 매일매일 사장님 마음 가는 대로 바뀌는 맛있는 밑반찬들까지 준비하면 푸짐한 곤드레 정식 완성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반찬을 딱 보니까요. 사실 집에서 볼 수 있는 반찬이지만 손맛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그런 반찬들이거든요. 반찬이 진짜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간장도 있고 된장이 있는데 사장님 근데 이 된장은 어디다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 요거는요. 곤드레밥에다가 비벼서 드시는 건데 요거는 토종 된장이에요. 집에서 만든 된장인데 여기 이제 토종 된장은 조금 짭조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MZ 세대들이 짜게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채소 육수에다가 강된장으로 끓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오면 곤드레밥을 좀 두 가지의 버전으로 좀 맛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짠! 우와, 곤드레가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밥이 잘 안 보이거든요. 갓 지어낸 곤드레 솥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맛있겠다. 곤드레가 가득 들어간 곤드레 밥이거든요.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그냥 흰 쌀밥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그냥 먹어도 되게 부드럽고요. 그 곤드레 그 특유의 구수한 맛과 좀 씁쓸, 구수 이런 맛이 잘 어우러지는데 된장을 말씀하셨으니까 된장을 조금 해서 곤드레가 듬뿍 들어간 강된장이랑 비빈 곤드레 밥입니다. 오. 우리 사장님께서 야채 육수를 쓰셨기 때문에 전혀 짜지 않고요. 담백하면서도 구수하면서도 더 구수한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알이 톡톡 터지면서 곤드레도 질기지 않아서 되게 부드럽게 우리 어르신분들, 이가 약하신 어르신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다. 곤드레 나물의 향긋함과 강된장의 짭조름한 맛의 조화가 일품. 게다가 다양한 밑반찬까지 함께 나오니 그야말로 진수성찬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어떡해. 그 숭늉의 구수함에 곤드레 향이 좀 배어 있거든요. 아, 요것도 되게 별미네요. 맛있다. 날씨가 좀 추웠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곤드레 밥 먹고 이렇게 곤드레 숭늉을 먹으니까요. 몸이 싹 녹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늘 더 추워도 될 것 같아요. 한 번 손대면 멈출 수 없는 이 맛. 추위까지 잊게 만드는 한상으로 든든하게 배 채웠으니 다음 여행지로 떠나봐야죠. 정선 여행의 마지막 코스, 바로 화암동굴입니다. 모노레일을 타면 화암동굴 입구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정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여행지는 화암동굴이거든요. 화암동굴은 어떤 동굴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 화암동굴은 1922년부터 45년까지 연간 22,904g이라는 금을 생산했던 실제 첨포 광산이었습니다. 저희 화암동굴은 국내 최초 테마의 동굴로 관광 개발을 했었고요. 화암동굴 안쪽으로는 상부에는 역사의 장이라고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있고요. 밑에 내려가시면은 아이들과 함께 놀릴 수 있는 테마의 거리, 동화의 나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욱 알찬 동굴 체험을 위해 해설사님과 동행한 연희 리포터. 내부가 길고 큰 만큼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는데요. 실제 금을 캐던 광산인 만큼 금광맥도 볼 수 있습니다. 금강맥? 금강맥인가 봐요. 예, 여기는 실제 저희가 금강맥을 볼 수 있게 돋보기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곳이고요.
지금 많지는 소량으로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고객님들도 관람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파내면 금이 나오고 그래요? 저희도 지금 파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층들 금강맥이 생성되기 위한 층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최고예요. 번쩍번쩍해요, 번쩍번쩍. 대부분의 동굴은 연중 15도에서 18도의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데요. 덕분에 추운 겨울에도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금맥이라 해서 이렇게 쫙 따라서 보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떤 생활을 했는지도 이제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고 재밌네요. 좀 더 깊숙이 동굴 내부로 들어가면 앞선 분위기와는 살풋 다른 동굴의 모습이 펼쳐지는데요. 귀여운 도깨비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또 어떤 테마인가요? 동굴의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테마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역사를 공부를 했다고 하면요. 지금부터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재밌게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볼 수 있게 테마로 만든 테마의 거리입니다. 익숙한 동화 속 캐릭터들이 반겨주는 동화나라.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기 충분합니다. 순식간에 동굴이 아이들의 놀이터로 탈바꿈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슨 만화 속의 장면이에요? 인어공주. 근데 여기가 바닷속일까 동굴일까? 바닷속? 동굴이야. 동굴이야, 동굴. 화려한 미디어 아트 공간을 지나 유석폭포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종유석이 가득한 천연 동굴까지 둘러보면 1803m의 긴 화암동굴 즐기기 완료입니다. 금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석같이 보이고 금이 좀 신기스러웠고 그냥 돌만 있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생긴 약간 당근같이 생긴 돌도 있고 공룡같이 생긴 돌도 있고 너무 신기했어요. 오, 바깥이 추워요? 동굴이 추워요? 바깥이 더 추운 것 같아요. 춥지만 춥지 않은 정선 여행 어떠셨나요? 춥다고 해서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추울수록 움직이셔야 합니다. 정선으로 놀러오세요. 이불 속에서만 시간을 보내긴 아까운 계절인데요. 은빛 설경부터 뜨끈한 한상, 신비로운 자연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곳. 겨울이라 더 특별하고 즐거운 정선으로 떠나보세요.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2018 동계올림픽의 귀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 풍경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설경이 아름다운 가리왕산 케이블카와 우리나라 첫 테마형 동굴인 화암동굴, 그리고 구수한 곤드레밥까지 심심할 틈 없는 정선 겨울 여행 잘 보고 왔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두 번째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동안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지역의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따끈따끈한 우리 고향 소식들, 지금은 지방시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